오른쪽과 왼쪽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왼쪽으로 도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조건이 전부 같다면 에너지 소모량도 같아야 하니까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거울에 비친 구조는 똑같은 확률로 존재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바로 키랄리티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개념은 너무도 방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심해 속 어둠으로 사라지는 해저 산맥의 규모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서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키랄리티란 무엇인가?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랄리티란 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키랄리티는 거울상 대칭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평면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이 원래의 물체와 다르게 보인다면 그 물체는 키랄리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손가락만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키랄리티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손을 뜻하는 케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손이라고 하면 당연히 손가락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알고 보면 키랄리티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정의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화학에서의 키랄리티. 수학 이야기까지 들어가는 건 오늘은 그만두도록 할게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많고 흥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화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는 키랄리티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죽음을 가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사리도마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과거의 물질은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물질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사리도마이드는 인체 내에서 이성질체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은 화학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상 이성질체가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명의 아기들이 사지나 내장에 기형이 생기거나 그 밖에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 약이 처방전 없이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의약품에 있어서 키랄리티는 반드시 관리되고 제한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연계에서의 키랄리티. 하지만 키랄리티는 당연히 화학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닙니다. 생물학, 즉 자연계에도 키랄리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라는 멋진 이름을 지닌 우리 인간도 결국 생물계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은 어떤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존재 가능한 두 종류의 거울상 분자 중에서 생물은 늘 그중 한쪽만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 생물의 단백질에는 왼손형 아미노산만 들어있으며 반대로 DNA를 이루는 당은 오른손형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이 문제는 여전히 생화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양쪽 형태의 분자들이 모두 생성될 수 있는데도 생물체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연 조건에서는 두 형태의 분자가 모두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아미노산을 화학적으로 합성해보면 오른손형과 왼손형 분자가 정확히 반반씩 생깁니다. 이건 유리 밀러 실험을 통해서도 실제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험에서는 정확히 50대 50의 비율로 생성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단순한 유기화학에서 유기생화학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강제로 균형을 깨트린 것처럼 이 비율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DNA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의 방식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창조주가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으로 생명을 만드는 게 더 편했나 보다 하고 믿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기원에 관한 가설. 진지한 이야기지만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으며 그럴듯한 가설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우주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항성이나 초진성에서 방출되는 편광된 빛이 왼손형 분자를 파괴하고 오른손형 분자를 우선적으로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왼손형 분자가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게다가 빛이 분자의 방향에 따라 그렇게 주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실험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우연히 굳어졌다는 설. 어쩌면 DNA의 오른손형 구조는 단순히 우연히 선택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막 태동하던 초기에는 왼손형 생명체와 오른손형 생명체가 모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른손형 구조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경쟁 상대를 몰아낸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왜 오른손형이 더 유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자들은 DNA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거울상 이성질체에서는 모든 당 분자가 일반적인 D-데옥시리보스가 아닌 L-데옥시리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왼손형 DNA는 어쩌면 다른 생명 형태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세포 생화학 체계에서는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특수한 효소가 그 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분해하거나 합성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왼손형 DNA의 경우 이 요소들이 해당 분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의 경로만을 선택했고 다른 구조가 자리 잡을 기회는 애초에 없었던 셈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항성의 빛이라는 낭만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의 이유가 존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저 우연이었다라는 설명도 만약 창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꽤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이 가정은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보편적인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미시 세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기본적인 4가지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바로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로 붕괴하는 베타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약한 상호작용은 왼손형 입자와만 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다시 말해 왼손형 키랄 입자만이 베타 붕괴에 관여한다는 것이죠. 이 발견은 물리학이 거울상 구조에 대해 대칭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약한 상호작용은 왼손형과 오른손형 입자가 똑같이 작용할 것이다 라는 대칭성의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왼손형 입자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가지는 소립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오른손형 입자는
스핀이 운동 방향과 일치하는 입자입니다. 양자 세계에서의 이런 선택적 키랄리티는 오랜소형 DNA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타 붕괴라니, 알파 붕괴도 아니고 겨우 그것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그냥 중요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성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우리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우주에는 기본 법칙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직접 증명한 적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실험에서 한 번도 위배된 적이 없는 그런 법칙 말입니다. 이 기본 법칙 중 하나로 CPT 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즉, 모든 입자를 한꺼번에 반입자로 바꾸고 공간 좌표를 모두 반전시키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고 해도 전체 우주를 포함한 물리적 시스템의 움직임은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든 반물질이든 간에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자와 반입자의 수는 정확히 같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질과 반물질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곧바로 쌍소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상 우주는 존재조차 못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십억 년은 멀쩡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빅뱅 당시 생성됐어야 할 반물질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과학자들은 결국 어떤 비대칭성이 존재했을 거라 보고 빅뱅 직후 물질이 반물질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쿼크 반쿼크 쌍이 100억 쌍 있을 때 쿼크가 단 하나 더 많기만 해도 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쌍들이 서로 소멸해갔고 남겨진 단 하나의 입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키랄리티의 본질입니다. 거울상 이성질체의 또 다른 절반, 위협일까 아니면 그냥 신화일까? 마지막으로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주의 어딘가에서 우리와 거울상 관계에 있는 생명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왼손형 DNA를 가진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왼손형 미생물이 지구까지 도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울상 생명체와 상호작용하게 될 경우 유익한 결과는커녕 파괴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죠. 예를 들어 특정 키랄 구조가 생명활동에 꼭 맞게 설계된 분자가 거울상 이성질체와 접촉할 경우 제어할 수 없는 불안정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구조가 손상되거나 심지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생물 하나가 천적 없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된다면 마주치는 모든 오른손형 생물을 멸종시킬 위험도 있죠. 마치 처음엔 별것 없어 보이던 귀가 긴 토끼들이 호주 전역을 지배하게 된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리 효소를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 분자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키랄리티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